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앙조달 제안요청서 등록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사업 담당자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상단의 제안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해 주로 쓰이는 메뉴는 제안요청서 등록 메뉴입니다. 이발주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안요청 지원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요청 지원정보 메뉴는 제안요청서를 처음 접하거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본 메뉴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좀 더 쉽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요청서 조회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요청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제안요청서 조회 화면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제안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발주 시스템은 화면에서와 같이 사업 유형에 따른 제안서 검색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제안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ICT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입니다. 해당 서비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해당 조건에 따른 목록이 조회됩니다. 검색된 목록 중 작성하실 제안 요청서와 유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안 요청서 템플릿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제안 요청서 템플릿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안 요청서 템플릿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현재 이발주 시스템은 ICT 사업 유형에 대해서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템플릿은 ICT 사업 유형에 관련된 총 22가지의 템플릿입니다. 제안 요청서 조회의 제안서와 제안 요청서 템플릿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제안 요청서와 비교하면서 작성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요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된 제안 요청서를 이발주 시스템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제안 요청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로그인된 사용자로 지금까지 작성된 제안 요청서 목록이 조회됩니다. 제안 요청서 목록에는 계약법, 사업 유형, 사업명, 진행 상태, 업무 협의 상태 등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그중 진행 상태 항목에서는 공고의 현재 상태를 표기합니다. 제안 요청서 작성 중, 조달 접수,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인 입찰 공고 상태, 제안 요청서는 작성 완료되고 내자 계약 요청 전 상태인 작성 완료 등의 상태를 통해 제안 요청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안 요청서 신규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요청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발주 정보 입력 화면이 표기됩니다. 공고에 대한 기초 정보이므로 신중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을 작성합니다. 사업명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발주기관을 확인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나라장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에서 내자 계약 요청을 진행하는 담당자로 입력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계 담당자를 선택하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목록에 해당 기관의 나라장터 인증서를 가진 사용자가 모두 표기됩니다. 해당 공고의 내자 계약을 요청할 실제 담당자를 조회 후 선택합니다. 선택 후 화면이 전환되며 회계 담당자가 입력됩니다. 사업 담당자명은 현재 이발주 시스템에 접속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사용자도 가능하고 나라장터 인증서를 보유한 발주기관의 사용자 또한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내자 계약 요청 이후 구매 업무협의 단계가 되었을 때 업무협의 내용이 있다면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업무협의에 대한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사업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구매 업무협의 내용을 받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로 주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법 유형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현재 사업에 맞는 계약법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관리 지원 이용 여부는 상단의 사업관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 진행 시 자체 사업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이발주 시스템의 사업관리 지원 메뉴를 이용하실 경우 얘를 선택합니다. 사업관리 지원을 받지 않으실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식입니다. 이용 안내를 클릭합니다. 이용 안내 가이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공고의 평가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평가는 발주기관이 조달청의 평가를 의뢰해 조달청이 평가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체평가는 현재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시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실 경우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사업 유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맞게 해당 공고의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 교육에서는 이발주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CT 서비스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유형 선택은 사업 유형에 맞게 단계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예상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예상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을 입력합니다. 사업 예산이 5억 원 이상의 경우 하단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 검토 여부 선택 항목이 추가됩니다. 5억 원 이상의 사업이라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 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관련 법규를 보시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4조 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 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을 진행 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조달청 기술 서비스 총괄과의 해당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사전 검토 결과서 첨부가 활성화됩니다. 하단 사전 검토 담당자 연락처에 표기된 조달청 기술 서비스 총괄과에 연락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후 사전 검토 결과서를 파일 첨부를 통해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 검토 받지 않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하단에 사전 검토 받지 않는 사유가 활성화됩니다. 항목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 한해서만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긴급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 발주 사유를 예로 선택합니다. 긴급 발주는 긴급 발주 사유에 표기된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긴급 발주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긴급 발주하시는 경우 제안 요청서 진행 단계 중 후반의 기타 첨부 단계에서 긴급 발주 사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를 선택합니다.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리면 대기업 참여에 대한 기준이 표기됩니다. 매출액별 사업금액별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80억 이상, 매출액이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40억 이상, 중견기업이든지 5년 이내 기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여부를 예로 체크한 경우에도 기타 첨부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ISP 컨설팅 사업 수행업체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SP 컨설팅 사업 수행업체 부분은 주로 사업 유형에서 ICT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이하의 정보 시스템 개발 서비스로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발 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ISP나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수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행업체를 검색하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업체 목록이 표기됩니다. 검색된 업체 중 표기된 사업자 번호, 업체명 대표자명을 확인해 ISP 컨설팅 수행업체가 맞다면 업체를 선택합니다. 사업의 수행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했다면 컨소시엄 업체 전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업체를 추가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해 업체를 검색 후 다시 업체 정보를 비교하여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맞다면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ISP 컨설팅 수행업체로 추가된 업체는 평가표상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를 주의하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기됩니다.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정보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제안 요청서 파일 첨부 화면입니다. 파일 첨부를 클릭해 미리 작성해 놓은 제안 요청서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제안 요청서 파일이 파일 첨부에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제안서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저장합니다. 제안서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안서 목차 작성 화면입니다. 제안서 목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직접 오른쪽 버튼의 항목 추가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작성된 항목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하위에 세부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 실제 평가표를 모두 작성하기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인 엑셀 업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샘플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열어 샘플 양식 엑셀 파일을 실행합니다. 지금부터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시되는 첫 번째 시트는 샘플 양식 파일의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시트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사용자가 한글과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제안 요청서 목차의 예시 화면입니다. 좌측 화면이 오른쪽 목차를 토대로 샘플 양식에 맞게 작성된 제안 요청서 목차의 예시 화면입니다. 파일의 하단을 보시면 두 번째 제안서 목차라는 실제 작성해야 하는 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를 클릭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작성 방법의 내용을 복사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작성된 목차에 따라 해당 시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이 변경되면 업로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입력합니다. 파일을 저장 후 시스템으로 돌아가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 아래에 파일 첨부 부분이 표기되면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해 작성해 두었던 샘플 양식 엑셀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첨부에 선택한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표기된다면 엑셀 업로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 업로드가 완료되면 화면에 샘플 양식 엑셀 파일에 작성한 제안 요청서 목차 내용이 표기됩니다. 작성된 내용을 확인 후 저장합니다. 제안서 목차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평가표 작성 화면입니다. 평가표는 필수 항목이니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안서 목차와 평가표는 조달청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만 제공됩니다. 평가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중간을 보시면 평가표는 정성평가표와 정량평가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평가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평가표 작성도 제안요청서 목차 작성 방법과 유사합니다. 목차와 같이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한 샘플 양식을 실행합니다. 목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설명 시트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목차의 샘플 양식과 평가표의 샘플 양식은 유사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평가표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성해야 할 두 번째 시트로 이동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형식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파일을 저장 후 이발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 후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한 평가표 엑셀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첨부의 파일이 정상적으로 표기되면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실행되면 샘플 양식 엑셀 파일에 작성한 내용이 화면에 표기됩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저장합니다. 정량 평가표 작성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정량 평가표의 샘플 양식도 정성 평가표 샘플 양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량 평가표의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배정 요청입니다.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업무 분야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택해서 해당 분야의 평가위원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 분야를 선택 후 요청할 평가위원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평가는 8명까지 선택하여 주시고 전문 평가는 9명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총 인원수에 맞춰 평가위원 배정 요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산출 부분입니다. 이발주 시스템에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예산 산출 내역이 작성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필요하실 경우 산출 근거에 따라 주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타 첨부 단계에서 예산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첨부입니다. 발주 정보에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파일 첨부 항목이 표기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발주 정보 작성 단계에서 긴급 발주 사유와 대기업 참여 제안을 예로 선택했기 때문에 입력 화면이 표기되었습니다. 발주 정보로 돌아가 항목의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타 첨부의 항목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안 예외 여부와 긴급 발주 여부를 아니오로 변경 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기타 첨부 화면으로 이동하면 표기 항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서는 필수 첨부 사항입니다. 해당 공고의 조달청 계약 담당자가 필수로 확인하는 사항이니 주의하여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실 경우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해 펜을 추가하신 뒤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해 추가할 파일을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모든 첨부가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추가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다음으로 완료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발주 시스템 제한 요청서 등록 기능으로 작성한 내용이 모두 표기됩니다. 발주 정보부터 첨부 파일의 내용까지 작성하려는 내용에 맞게 전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목록의 필수 여부에 체크된 항목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첨부 파일이 빠짐없이 전부 첨부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해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이발주 시스템을 이용한 제한 요청서 작성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발주 정보 입력 시 작성한 회계 담당자에게 제한 요청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고지합니다. 기관의 회계 담당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자 계약 진행 시 해당 제한 요청서를 연계하여 등록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조달 조달청평가 제한 요청서 등록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